페드로 포로의 환상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벌리를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손흥민 없는 토트넘 공격진의 처참한 골 결정력을 확인한 경기였다는 평이 많은데요. 어떤 소식인지 사커왕TV에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FA컵 3라운드 64강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빠진 첫 경기인 토트넘은 벌리를 상대로 졸전 끝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천금같은 원더골이 선제골이자 이날 결승골이 되면서 경기 결과는 웃었지만 정작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 공격진의 골 결정력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팬들은 히샬리송의 6골을 기록했다고 폼이 돌아왔다며 빨아대는 영국 현지 매체들의 경기 후 후속 기사가 궁금하다고 일관하면서 1천억 공격수가 저따위 골 결정력을 지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구팬들은 히샬리송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클루세스키 브레넌 존스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32강 올라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에게 저 선수들은 완벽히 속은 골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브레넌 존슨이 경기 후 보여준 행동이 마치 다이어를 닮았다는 것이라고 알듯 모를 듯한 주장을 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부 전문가들은 왜 모두가 손흥민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브레넌 존슨과 다이어를 비교하며 경기력만 문제가 아닌 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이날 경기가 영국 현지 매체들과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다름 아닌 손흥민 없이 치르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첫 번째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토트넘 공격진은 왼쪽에 브레넌 존슨과 오른쪽에 클루세스키 그리고 원톱에 히샬리송이 나왔고 아래에 10번 역할을 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로셀소 좌우 수비형 미드필더의 벤탄 쿠르와 스킵이 출전했습니다. 수비진으로 좌측에 우두기와 우측에 페드로 포로 FA컵이라 골키퍼로는 포스터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비카리오가 나오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선발 라인업을 보고 그 의중을 파악했는데 하지만 전반전은 졸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반 9분경 중앙에서 토트넘은 특유의 패턴 플레이를 펼치며 벌리의 중앙을 거쳐 마지막에 스킵이 히샬리송에게 킬패스를 넣어줍니다. 완벽히 노마크 상태인 히샬리송은 공을 몰고 들어가며 왼발로 꺾어 차지만 공은 골대를 빗나가고 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저런 상황에서 왼발로 오른쪽을 겨냥해 쉽게 골을 넣으니까 자신도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줄 아는 것 같다고 말하며 히샬리송 오른쪽이 아니라 난이도가 낮은 왼쪽을 겨냥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본머스전 두 번째 골 장면을 소환하면서 이 상황에서 상대 수비 때문에 보통은 오른쪽으로 차지 못하는데 손흥민은 이 상대 수비를 젖히고 공을 띄워 차면서 상대의 블록을 걷어내는데 하지만 왼발로 차면 회전이 걸리면서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골문 안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지만 손흥민은 이 회전의 정도와 궤적을 감각으로 정확하게 골문 구석으로 꽂아 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히샬리송 역시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가 접근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차기가 어렵고 만약에 찬다고 해도 각이 거의 없는 데다가 공의 회전이 걸리면서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슛이라고 지적하면서 히샬리송의 슛이 골대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보면 손흥민과의 수준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저런 처참한 골 결정력으로 6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토트넘 공격진의 손흥민 흉내내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전반 10분경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서 공을 몰고 가다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하는데 이것을 골키퍼가 쳐내 현장 중계진들은 굉장히 잘 찬 공을 골키퍼가 선방을 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잘 찬 것 같지만 저렇게 100번을 차도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해 이 주장을 접한 많은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 스텝을 밟으며 슛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순간을 보면 브레넌이 공을 치고 들어오며 스텝을 여러 번 밟고 시간을 끌어버려서 상대 골키퍼는 브레넌이 어디로 찰지 이미 다 알고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어 저렇게 100번을 차도 골이 안 들어간다고 지적하면서 게다가 상대 수비수는 골키퍼 좌우에 서서 거의 모든 슛 각도를 다 잡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브레넌이 이 수비 블록을 해치고 이곳으로 슈팅을 한 것까지는 매우 훌륭했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미 골키퍼는 이쪽으로 슈팅이 올 줄 알고 이동해 있는 상황이라 골키퍼가 점프를 하면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바로 이곳으로 찼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저렇게 차면 프리미어 리그 골키퍼들의 수준에서는 거의 다 막아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손흥민의 백호골과 브레넌 존슨의 골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거의 비슷하게 슛을 하지만,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가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간결한 터치 후 바로 슛을 한다고 분석하면서, 저 역시 구속으로 차서 골키퍼가 있는 힘껏 손을 뻗어도 닿지 않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과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반 54분경에도 존슨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다 같은 패턴으로 슛을 하지만 이 역시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가 골로 연결되지 않자 이 장면을 지켜본 현지 팬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얼굴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겨우 손흥민 단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리그 5위인 토트넘이 강등권 벌리를 요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부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역량이 토트넘의 본체라고 하지만 이 경기를 보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팬들 역시 손흥민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다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어 다른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쉽게 되도록 도와주니까 자신들이 잘해서 골 넣고 어시스트한 줄 안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너무 잘해줘서 탈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현실을 깨닫도록 가혹하게 굴려야 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의 헌신과 배려로 자신들의 공격 스탯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토트넘 공격진들의 큰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토트넘은 무승부로 끝날 위기에 놓였지만 후반 77분경 페드로 포로의 오른발 중거리 무회전 슛이 터지며 벌리를 1대0으로 가까스로 잡고, 페드로 포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골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기 후 브레넌 존슨은 훈련에서는 골을 잘 놓치는 포로가 오늘은 골을 넣었다고 농담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했다. 골문 앞에서 좀 더 정교한 플레이를 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팬들은 이날 난사하면서 골을 못 넣은 게 바로 자신이면서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거냐고 말하며, 과거 다이어가 자신의 실수로 골을 헌납해 경기에서 패배한 뒤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렇게 플레이했다가는 다음 경기에서 만날 맨유에게 잡아먹힐 게 뻔하다고 말하며, 그래도 손흥민이 복귀하면 다시 치고 올라갈 정도의 순위는 지켜야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리그 8위까지 내려갈 것 같다고 한숨을 쉬어 또 다른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재미있는 축구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